무기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드론 향후 이제 미래에는 드론 안에 어떤 수소 산소를 탑재를 해가지고 액상폭탄을 갖다가 탑재해서 그냥 뭐 지하 시설이다 특정 공략하기가 인간이 들어가서 많은 희생이 필요하거나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콩알타처럼 막 딱 뿌려놓는 거예요. 콩알탄이라면 아주 작겠죠. 작은 것부터 사이즈가 큰 것까지 콩알탄처럼 뽑아놓으면 그게 우라늄 맥상 시한폭탄처럼 시간대별로 만들어도 돼요. 한꺼번에 이게 터지게 하거나 순차적으로 터지게 하거나 딱 뿌리고 오는 거예요. 콩알탄처럼. 그럼 그 안에를 수소, 액상, 수소 산소를 콩알탄처럼 뿌리고 다녀요. 이런 드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이제 우라늄 액상까지 포함해서 수소 산소만 할 수 있고 좀 약하게 가면은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이 정도, 장약 이 정도로 가겠죠. 아니면 뭐 고폭탄 이렇게 좀 약한 수준. 뭐 모든 것을 강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아니면 수소 산소를 캡슐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약간 터트려지면 수소 산소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수소 산소를 뿌리는 것보다 터트리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게 지하시설 땅굴 종류다 그러면 거기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기계로 거꾸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쪽을 뽑아내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강한 회전축 압축 공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회전축에 여러 가지 프로펠러 강력하게 또는 또 다른 동력이 강력한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공기를 빨아들여 버리면 압축 공기 만드는 방식 아시죠? 이렇게 비행체 저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회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 갖고 그걸 수직 이착륙이나 아니면 공기 그걸로 이제 어떤 기체를 보호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압축 공기를 길이별로 내거나 회전식으로 그럼 회전식으로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를 많이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게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거꾸로 그 수소 가스 역으로 압축 공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 기계를 거꾸로 해갖고 수소산소를 넣어주고 거기 안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싸주는 거죠, 압축 공기식을. 그러면 수소산소가 안에 순식간에 진공 상태니까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 안에서 불 당기면 됩니다. 지하 시설마다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드론 자체가 아주 미니 드론들이 있어서 조그만 공 모양의 미니 드론들이 있어서 수소산소를 내뿜거나 콩알탄처럼 아주 미니 콩알탄처럼 우라늄 액상 수소산소를 계속 거기에 뿌리든지 아니면 자석 방식으로 뿌려도 상관없게 다다다닥 달라붙는 식으로 기계장치, 아니면 사람에게 달라붙는 곤충 로봇을 드론 안에 탑재해가지고 곤충 로봇은 핵전지 같은 곳으로 움직이겠죠. 곤충이 일단 수소 액상, 우라늄 액상, 수소산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한 100억 개 정도 곤충 로봇을 만들면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일일이 파편을 통해서 맞추는 방식은 이렇게 구식 무기라는 걸 아십니다. 새벽에 잠잘 때 만약 어떤 특정 지역을 사방 10km 안에를 갖다 명령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드론한테 여기 뿌리면 안에 이렇게 그 곤충 로봇이 나가서 다 사람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드론 같은 것도 그냥 지금 만드는 드론은 한 150발, 200발 또는 300발 정도의 기총소사를 정확히 보고 사람보다 정확히 봐야 되겠, 더 정확하게 쏘죠. 그런 것들은 만들기도 별로 어렵지 않다. 1000만 원대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대량 생산하면 1000만 대만 만들어도 그렇죠. 돈 기존에 국방과학에 드리는 돈에 비해서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출발시켜서 420km 안에 모든 병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놓으면 올라가가지고 20km 안에서 이렇게 모선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파를 통해서 작전해도 되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방해 전파를 받았다 그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냥 사전에 명령 입력된 대로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1000만 대가 새벽에 급습을 하면 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비할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0만 대, 그럼 한 이론적으로 1000만 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100만 대는 어떻습니까? 100만 대 정도면 한 대당 5명만 잡아봐도 500만 군대를 금방 잡아버립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서 전투하는 것보다 빠르게 전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파로 물 끓이는 방식으로 수소 산소를 추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전파 바닷물에다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토네이도를 일으킨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복합 전파를 여러 개를 쌓았거든요. 회전식으로 비행체가 뭐 그 나라 자체를 작살내기 위해서 비행체가 한 몇백 대 수준으로 몇천 대 수준으로 가서 수소산소를 일으켜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쪽을 갔다가 바람 방향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계절마다. 그럼 그걸 맞춰주면 그 나라에 수소산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주 작살 나겠죠. 이 공기 자체가 아주 최악의 상황에 오게 됩니다. 수소산소가 이제 많이 끓여지다 보면, 근데 그걸로 이제 태풍을 일으키니까요. 태풍을 일으키거나 뭐 지상에서 하면은 토네이도를 일으키시니까 그 거꾸로 방식으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바람 방향 그쪽으로 가면 이제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파로 그냥 밑에를 태우는 식으로 뭐 전자레인지 식으로 밑에를 복합 전파를 회전하면서 막 태워주면은 회전하면서 타면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밑에 지상까지 닿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 안에 다 휩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에너지의 크기를 따라 휩쓸려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이제 한 군데만 비행체가 머물겠습니까? 사방에 돌아다니면 안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뭐 일종의 그 탄소 섬유탄처럼 다 작살내 버리는 거죠. 전기가 들어가면서 사람도 순식간에 그냥 그 불태워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진공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행체 여러 대를 동원해서 한 지역을 특정 지역을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는 식으로 토네이도를 일으켜주면 진공 상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아니면 서로 비행체에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전파포 제가 얘기했었죠. 전기포 여기서 엇갈리게 충돌을 해주면 서로 간에 그 인공적인 누전, 인공적인 번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변을 전기로 태워버린다. 뭐 지상에서 지상포다 그러면 지상 전파포로서 이렇게 대공을 방어할 때도 하늘에 이렇게 인공 번개 현상을 일으켜서 전파가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퍼져나오면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지상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군부대다 그러면 사단 병력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 수준으로 나온다. 그럼 내가 뭐 엉터리로 얘기를 하냐? 엉터리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다 가능한 수준을 얘기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뭐 고기 안 익힙니까? 그처럼 물 데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몇만 배 크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몇천 배 크기나 해놓으면 상당한 위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적외선 무기로 이제 적을 암살할 때도 이렇게 특정 부대에 있다 그러면 그 적외선 무기를 그 열량을 높여주는 거죠. 열량 높여서 인체에 인체를 그냥 그 안에 건물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열을 보내주는 거예요. 열을 보내주면은 적외선 히터기 있잖아요. 그쵸? 적외선 히터기 있듯이 그 사람이 열을 높여주면은 열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이제 고열로 이제 태워지는 현상이 익혀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적외선 무기로 하늘에서 쏴도 되고 보고 하늘에서 쭉 조사를 해주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적을 살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정 목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지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지나치게 좀 빠르더라도 그 안에 이렇게 전투기를 맞추듯이 이렇게 A사 레이더로 상대방 전투기 열을 가해서 떨어뜨리듯이 자동차도 이렇게 열로서 익혀주거나 전파로서 조종석에 있는 사람을 경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싹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적외선이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통해서 그때 조사를 하는 거죠. 적외선으로 쏴도 되지만 마이크로웨이브로 조사를 해가지고 에너지 정도가 크면 뚫고 들어갑니다. 지상도 지하도 뚫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물 전체를 다 기계를 다 작살내버린다든지 전기 통하기 위해서 사람도 다 통으로 타겠죠. 통으로 다 타버리고. 그래서 미래 무기에는 이 전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무기, 곤충 나무 무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라늄 액상, 수소산소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무기 체계가 아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병력이 이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숫자를 이길 만한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도 매우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구현할 때 가장 핵심되는 장치는 그렇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그렇지. 군사용은 좀 가닥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강한 에너지를 쏠 수 있으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는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병력 계획 다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 개념. 하나 또 한 개에서 구동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굵은 선에서 더 굵은 선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이렇게 전기선의 특허, 전기선의 지적재산권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가 되는 기초가 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전파 무기가 자체가 약한 전파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에 그다음에 뭐 발전을 갖다가 스스로 해도 되고요. 발전을 스스로 해도 되고 그 안에서 전기를 갖다가 미리 충전을 시켜놓고 하면 콘덴서. 그래서 미리 배터리를 금속 제해 방식에 서로 두 개가 틀린 금속 배터리를 수없이 결합을 시켜서 수송기나 비행체, UFO형 비행체에 많이 실어 놓으면 거기다 전기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전소라고 생각을 합시다. 발전소 자체를 통째로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기를 뒤늦게 생산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 안에서 전력을 많고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좀 규모가 크게 이제 UFO가 모선해서 갑자기 좀 뭡니까 드론들에게 마이크로 전파를 통해서 서로 충전을 해주는 식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전기를 추출해 가지고 이쪽으로 흡수를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태양 전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태양 전지를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해 가지고 이쪽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통해서 이전을 해준다. 뭐 발전소 같이는 태양에 이제 가가지고 이쪽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는 무선이 받아가지고 그걸 충전하고 다시 드론에게 충전해주고 뭐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계속 전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겠죠. 태양으로 이제 태양에 보내는 태양전지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렇게 비행체들은 좀 대수가 많으면 지상에 뭐 무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 체계 자체가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개인 제가 뭡니까 차량에도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서 전파 무기로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중 기절시키기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한 거니까 군사 무기니까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죠. 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무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전파를 쏴주면 다 죽지는 않고 기절만 시키는 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기절만 시키는 식으로 전파로 순간 의식의 흐름을 끊어가지고 기절시키는 정도로만으로도 가능하다. 전파 무기로 뭐 이렇게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가는 거, 소형 전술 차량한테 싣고 다니면서 박격포로 쏴도 되지만은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는 뭐 동굴 진지 안에 있다 그러면 그쪽 방향을 따라서 전파를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쏘든지 전파를 직선으로 쏘든지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파 무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그리고 저기 연로서 태우거나 적외선 무기를 탑재하고 다니면서 이런 개념도 있고 아니 그냥 드론을 차량에 싣고 갖고 다니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도 드론 자체가 향면 이제 주행거리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작전거리, 작전 반경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드론 이제 앞으로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태워서 연료 분사식으로 하는 특수 목적 드론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적으로 차량에 싣고 다녀도 되지만은 그냥 외부에서 본 기지에서 그냥 곧바로 드론이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체가 작아도 오랫동안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떠 있을 수 있다. 48시간 떠 있을 수 있다. 한 달 내내 떠 있을 수 있다. 이런 드론들이 있잖아요. 크기 따라서. 그러면 거기 따라서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냥 분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헬리콥터식으로 이렇게 딱 안에 있던 헬리콥터 나와서 이렇게 뜬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분사를 조그맣게 양쪽으로 사선으로 하늘에 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이때 이제 대기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계속 대기하고 있고 감시하고 공격하고 있다. 48시간 대기 상태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정 지역을 본진에서 예전에는 이제 포병 뭐 좀 어디니까 이게 좀 때려달라 포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 지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론을 몇 대를 드론 한 100대만 보내달라 그럼 드론들이 딱 비행체처럼 가가지고 지금은 뭐 비행기 자체가 비싸지만 드론 자체가 이제 차량으로 얘기하면 주행거리죠. 주행거리고 그 작전 반경 거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쪽으로 빠르게 가가지고 그것을 작살내는 이런 식으로 병력의 부족 사태 또는 상대방보다 병력 수가 적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북한 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병력을 파견하기가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고 다른 병력에 의해서 그래도 저항하는 병력에 의해서 길이 막힌다 그러면 드론을 왕창 보내버리는 거예요. 드론에게 뭐 한반도를 갖다 종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드론이다. 그리고 하루 뭐 며칠 동안이라도 종단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갖고 작전하고 한 10,000대 정도 보내갖고 작전하면 그렇죠. 평양이든 어디든 다 작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공상과학 그런 소설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어요.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방식은 이제 헬리콥터 방식도 프로펠러 돌려서 하는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라서 추력을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군사 무기는 결국 분사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뒤 좌우 또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연료 분사할 수 있는 연소관을 그쪽으로 놓고 거기 이렇게 연소를 태울 수 있는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연료를 데워주는 중간 조정소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수소 산소다 그러면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이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숫자가 연소실이 그래서 뭐 크기에 따라서 뭐 2개부터 100개까지 전후좌우로 다 달 수 있는 거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압축 공기를 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행체의 어떤 초공동 오류처럼 지금 마찰력이 없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밑에 사선으로 이렇게 뿜어주는 이런 연소 방식.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체를 위로 들어올려주고 앞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체 자체를 마찰력 없이 미끄러지듯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제가 냈기 때문에 뭐 수직 이착륙이다. 밑으로 태워도 괜찮다면 밑으로 그냥 분사해서 띄우면 되고요. 불은 강중약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되고 아니 압축 공기 방식이다. 도로를 태울 수 없다. 그러면 압축 공기 방식으로 혼용을 해서 압축 공기 방향만 바꿔가지고 앞으로 쏘던 것을 그래서 앞으로 쏴가지고 초공동원처럼 이렇게 막으로서 공기막으로 보호하던 것을 길이를 이제 틀리게 만들죠. 길이를 틀린 압축 공기 또는 회전식으로 돌리는 압축 공기 이런 식으로 밑을 회전식으로 연탄구멍처럼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제 상용화 때 이제 되겠죠. 제 방식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약간의 살짝 떠올리면 근데 분사를 조금 아주 이렇게 약불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처럼 연소를 조금 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놓든지 놔가지고 옆으로 분사를 해주면 땅을 태우지 않고도 올라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드론 무기가 이제 지하 공간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 이제 드론 기술이 발전을 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드론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강하게 탑재를 하고 있어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자체 발전까지도 가능한 이런 드론이 있고 태양전지를 판을 단 또는 그 모선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파 무기를 통해서 지상을 병력수를 태워버리든가 전파 무기를 통해서 기절시키거나 전파 무기를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적외선 무기를 탑재하고 안에를 건물 안을 다 태워버리는 식으로 생물체를 다 태워버리는 식으로 드론 무기가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에 하면 가성비에서 좋은 거죠. 저렴한 돈은 별로 안 들면서 기존의 무기 대비해서 돈을 별로 안 들면서 정확하게 다 병력의 숫자를 의미가 없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제 방식의 그 숫자 암호를 통해서 드론에게 복합 전파를 통해서 두 줄기다, 세 줄기다, 다섯 줄기다 그러면 싸가지고 한 개는 암호식으로 들어가서 그 암호를 알아야지 그 드론이 수신을 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들이 함부로 전파를 쏴가지고 뭐 착륙시키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뭐 그런 불가능한 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낫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암호를 알아야지 그 드론이 수신을 하고 암호를 모르면 수신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이런 복합 전파 한 다섯 개 줄기를 쏜다 그러면 네 개는 정보를 담고 있고 한 개는 이렇게 암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두 개나 세 줄기를 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복합 전파를 쐈다 그러면 하나는 암호고 두 개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암호식으로 명령어를 집어넣듯죠. 상대방이 그걸 알아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게끔 숫자로서 사전 약속된 것 또는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아침 저녁 점심 서로 틀린 거예요. 이 똑같은 숫자가 34는 3454다 그러면 아침 저녁 점심이 의미가 틀린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암호 체계를 만드셔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무기 체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지상에서 이제 드론 가지고 제가 이제 드론이나 이렇게 배에서 드론 같은 걸 띄워가지고 전파 무기로서 이렇게 발전하던 것을 하나의 그 레이더 소자 속에 영상 촬영할 때 하나의 피레침이다 그러면 100개, 1000개, 2000개 많은 피레침에 작은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영상 촬영으로 들어간다고 저 말씀드려요. 피레침이 됐든 안테나 구조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밑을 지상을 향해서 쏘면 보다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체를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비행체를 향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 그쪽 비행체를 탐지할 수가 있고 영상 촬영식으로 지상 어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탐지할 수도 있고 바다다 그러면 어군을 탐지하는 어군 탐지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향 탐지를 해가지고 어군 탐지기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영상 촬영하다 바다 쭉 해서 움직이는 애들은 뭐가 있습니까? 어군이겠죠. 어군을 종류를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건 어떤 청어대다, 이건 뭐 갈치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 물려다니는 애들 그런 것을 딱 파악해가지고 거기다가 배에서 이렇게 드론 띄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 협력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지하에 뭐 금속 탐지를 할 때도 마이크로웨이브 그 금속과 반응을 잘하는 그런 특이한 전파들을 쏴가지고 지하 몇 미터에 있는 금속을 싹 훑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뭐 부딪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그런 그 금속의 종류까지도 맞추는 것이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해서 큰 대형 비행기도 중요하지만 대형 비행기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장소 보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소형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주행거리가 자동차라 얘기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듯이 작전 반경 지역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죠. 늘어나게 되면은 병력 파견하듯이 순식간에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곤충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곤충 로봇도 이제 핵전지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곤충 로봇을 탑재를 해서 보내면 레이더 탐지도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자고 있을 때 곤충 로봇을 갖다 사먹머리를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몸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야권 식별 장치가 없는 애 달라붙어 갖고 우라늄 액상 폭탄 수소산소를 계속 이렇게 캡슐 들어가서 폭탄 터지면 사람 하나는 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잠자다 다 아비 교환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